봤는데 단어 한 번 보니까 스펠링이 다 기억이 나서 단어를 100점 맞아서 선생님이 숙제 잘했다고 칭찬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사실 숙제를 안 했는데 100점 맞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어? 숙제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슬쩍 봤는데 다 한 기억나버렸어?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대박이네. 뭐에 효과인 것 같아? 협동. 이거? 운의 개발? 네. 딱 스펠링 다 기억나. 그랬어? 그냥 한 번씩 물어보고. 이 책의 제목은 브레인 룰스입니다. 이 책의 수는 403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일단 운동이 뇌에 중요합니다. 운동은 그 하루를 아주 상쾌하게 해줍니다. 그 운동은 무산소 운동은 살짝 힘이 센 남자들만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막 근육을 만들려고 애쓰거나 그런 거고, 유산소 운동은 조깅 같은 거나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몸에 산소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산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있는데 일단 노아라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라는 아기는 아직 태어난 지 4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기들은 항상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항상 머릿속이 텅 비어있을 정도로 나올까? 그런 문제에서 아기들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원래 과학자들은 과학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귀찮아 저리 가 라고 하지 말고 일단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은 최고로 그 인지가 최고로 빠릅니다. 일단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입에 넣어보거나 아니면 부모님 입에 넣어보거나 만져보거나 이렇게 하면 인지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일단 양쪽 눈으로 이 물체를 보고 돌려보고 여러 방향에서 보고 한쪽 눈을 가리고 또 여러 방향에서 보고 그리고 또 한쪽 눈을 가리고 또 여러 방향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 방향에서 봐서 그렇게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기들은 뭘 잘못 먹어서 좀 아프기도 하지만 부모님 입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더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님 입에 넣어줍니다. 자신이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했듯이 그 사람의 아들은 노아라는 아이였는데 아직 태어난 지 아까 전에 42일밖에 안 됐다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아기들은 그걸 따라합니다. 뭔진 몰라도 일단 따라합니다. 이렇게 일단 과학자가 아기를 두었는데 그 아기를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어 보니까 그 아직 생후 41일밖에 안 되고 아직 1살도 안 된 아기가 이렇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아기들은 인지 방법이 빠르고 일단 뭔가 따라해보고 따라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 별로 인지가 살짝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시력이 엄청 안 좋아지거나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1년을 안 자거나 그런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눈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최고로 인지 방법이 빠른 것은 여러 방향에서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만져보거나 그런 거는 살짝 뒷전으로 보내고 먼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가들은 뇌가 발달해 있습니다. 아기들은 백지 상태라고 어른들은 가끔씩 그러지만 아기들은 최고의 인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보다 최고의 인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커가면서 그게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노아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노아가 따라해서 아주 뭔가 큰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노아는 어떤 노아를 살짝 뇌파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해봤는데 아주 똑똑했습니다. 아기들은 엄청난 지식은 없지만 엄청난 인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최고로 이 생명체 중에서 가장 발달한 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쓰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쓰고 있지 못한데
뇌를 일단 포유류의 뇌와 어떤 이상한 곤충의 뇌와 그런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알듯이 그냥 뇌입니다. 그리고 뇌는 쭈글쭈글한데 더 쭈글쭈글해집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질수록 더 쭈글쭈글해지니까요. 그리고 그 쭈글쭈글한 것을 점점 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 어른이 되면 살짝 뇌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뇌가 점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진짜 많이 보면 좋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뇌의 기능을 그 뇌가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뭔가 변신 같은 그 뇌가 쭈글쭈글하게 된 것을 이렇게 더 이상 쭈글쭈글해지지 못하도록 뭔가 방어벽을 이렇게 딱 막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시나요? 이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살짝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같은 민족인데 우린 다 아주 옛날에 다 같은 사람에게서 났는데 근데 왜 성격이 다르지?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살짝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잘난 남자, 재수없는 여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아주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호감되게 말해야 되는데 호감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남자는 호감됐다고 일단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고속승진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쭉 해왔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일을 잘해서 그냥 고속승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속승진을 한 것은 거기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뇌를 잘 지켜주고 잠을 많이 잤다고 합니다. 학교 때 공부도 아주 살짝 전능아에 가까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룰스, 이 책의 제목이 브레인 룰스인데 브레인은 뇌에 관련됩니다.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그 세포는 기억을 해주고 그 기억을 단기 기억을 계속 반복되게 해주고 옛날 기억도 지금 우리가 옛날 기억도 생각나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세포입니다. 근데 그 뉴런이 없다면 우리는 옛날 일을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이때 말한 거와 10초 전에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0초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뉴런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뇌를 엄청 옛날에 아주 전능하였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계속 맨날 책만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 책만 읽었을 뿐인데 할아버지는 90대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자였는데다 게임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을 보니까 그 어떤 존과 어떤 프랭크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존은 90대였습니다. 거의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둘이 증조 할아버지까지 아직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존이라는 사람은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그 뇌를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책만 읽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존은 막 웃으면서 농담도 팍 던지고 막 식당에서 막 웃음을 날리고 막 재미있게 농담도 날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얼마 못 가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있었는데 그 잠은 그걸 이번 한 일을 기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럼 어제 한 일이 남습니다. 뉴런이 아무리 발달했다도 잠이 없으면 뉴런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예 잠이 있어야 됩니다. 잠이 이렇게 침대에서 잠을 자면 잠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면 오늘 한 일이 오늘이 끝나는 것입니다. 잠은 오늘이 이렇게 딱 오늘을 접습니다. 근데 그 오늘 한 일이 잠 덕분에 기억난 것입니다. 내일이 돼도 내일을 모레가 돼도 잠은 잠 때문에 됩니다. 잠 때문에 항상 생각납니다. 그리고 시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각이 있는데 시각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아가들이 시각을 이용해서 이걸 봅니다. 가끔씩 아가들이 뭔가 이상하거나 그런 짓을 하기도 하지만 막 뭔가를 던지거나 뭔가 아주 비싼 금을 이렇게 막 깨물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좋은 보석이라도 아기들은 이게 뭐지?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살짝 뭔가 아기들은 그 인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그냥 먹거나 그런 것만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뇌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의 기억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다치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뇌사와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뇌사는 아예 그냥 뇌가 거의 곧 죽어버린 것이고 식물인간은 뇌줄기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신경이라고 우리 몸에 가까스로 퍼져져 있습니다. 그 신경이 막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그 신경을 만약에 칼로 쾅 이렇게 뭔가 이렇게 때리면 어떤 애가 손을 때렸는데 신경 덕분에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뇌줄기가 죽으면 아예 못합니다. 이렇게 쓰러져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뇌사는 그냥 죽는 것이고 식물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뇌줄기는 살아있고 뇌는 죽은 겁니다. 뇌가 죽은 것으로 식물인간 살아있기는 한데 아예 움직이질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식물인간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라긴 하는데 그냥 눈만 그렇게 떠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다 그냥 계속 누가 이렇게 밀어줘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거의 죽은 거와 같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뇌가 다치면 큰일 나고 앞으로 저도 늦게 자거나 너무 이른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거는 삼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이 그렇게 뇌에 중요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운동을 할 것이고 원래 저도 아기들의 뇌는 아예 백지 상태로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아기들의 뇌가 그런 인지 방법이 있었다니 참 신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